선생님 대학원 때 지도 교수님은 누구셨나요? 대학원 지도 교수님은 석사 때 유경로 교수님. 교수님이 된 게, 유경로 교수님이 이제 사분대에 계시지만 강의를 우리 맹구 천문학과에 와서 다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은하를 그래도 좀 연구를 관심이 있고 연구를 하신 유일한 선생님이 유경로 교수님이세요. 제가 교수님 은하 쪽에 어떤 논문을 쓰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천문학과 내에서 이렇게 나눌 때 그래도 은하는 그쪽이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지도 교수를 원했고, 그리고 강의를 하셨어요. 은하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마 적임자라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이경론 선생님께서 인디애나 대학에 세바티카를 가셔서 거기 계시는 동안에 외부나 천문학을 처음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 전에도 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렇겠구나. 예, 유 선생님께서 이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렇게 얘기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외부나 천문학 분야를 뭐 활발하게 논문을 많이 쓰시고 뭐 그러지는 않으셨지만은 그래도 그 분야를 처음으로 공부하시고 그랬을 것 같아요. 하신 분이시죠. 예, 아마 그래서 일단 학부에서 제가 4학년 때 학부 때는 유경로 교수님한테 강의를 들은지 한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대학원에서는 아마 예보나 강의를 하나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쟤를 지도하는 걸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고. 네. 그러면은 관측이나 이제 논문 주제 선정 또 논문을 쓰기 위해서 망원경 장비를 쓰고 이제 하셔야 할 텐데 그럼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선생님들은 일단 뭘 할지는 관측을 하는 거는 권하셨고 관측 분야 내에서 뭐 할지는 모르고 뭘 할지는 이제 네. 알아서 정해라고 알아서 하라. 알아서 하라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고민을 했죠. 근데 우리끼리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끼리라는 게 이영목, 윤태석 나 이렇게 네. 셋인데 근데 이제 이영목은 지금은 교수지만 그 당시는 학생이었으니까 이영목은 좀 우리 셋 중에서 기기를 제일 잘 다루었어요. 네. 버케트 교수님이 계실 동안에 서울대 천문학과에 가지고 있는 척광 시스템을 이영목한테 제일 많이 전수를 한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를. 그 중에는 포톤 카운팅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컴퓨터로 제어해서 예. 하는 게 포함되어 있었는데 영목으로서는 이 포톤 카운팅 그 당시로도 미국에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오, 굉장히 버케트 교수님 워낙 그쪽에 밝아가지고 인디애나 대학의 시스템 갖춘 걸 그대로 이제 여기 우리도 같이 갖추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아는 게 그 시기에 논문들 좀 버케트 교수님 관련된 논문들 좀 찾아보면 같은 시기에 다른 대학에 이런 데서 포톤 카운팅을 미리 시작한 데가 없어요. 그렇죠. 예. 없는데 인디애나 대학에 버케트 교수님 하셨거든. 그리고 이제 그보다 한두 해, 몇 년 늦게 우리 서울대학교에다가 인스톨 해주신 거고 하니까 영목으로서는 그 시스템을 쓰고 싶은 거예요. 최대한. 그게 이제 근데 그걸 최저가를 볼 수 있는 게 타임 레졸루션인데. 그렇죠. 예. 스트립 차트는 아무래도 그 시험 분량이 떨어지는데 타임 레졸루션이니까 이제 뭐 수백분의 1초 뭐 이런 레졸루션으로 관측을 해서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이제 컴퓨터로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달 은폐 현상을 관측하기로 한 거예요. 이제 그 기기를 가장 잘 쓸 수 있는 방법으로. 다른 관측은 사실은 그걸 안 해도 돼요. 근데 그거는 그거로만 해도 되거든. 홍승수 선생님께서 저한테 학부 논문 주제로 플레어스타 관측 주제를 주셨거든요. 근데 플레어스타라는 것이 확 터지니까 느닷없이 이제 밝아졌다가 이제 어두워지니까 굉장히 타임 레졸루션이 좋은 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터지고 나서 누르면 이미 늦었고 좀 모니터링 이미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HP 컴퓨터가 그런 기능이 이제 있는 거죠. 그 소프트웨어를 짜서 이렇게 딱 트리거 시킬 수 있게. 그 트리거 뒤에도 이제 그걸 관측자가 보고서 리턴을 누르면은 그 전에
한참 전부터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오. 그런 이제 그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몰랐네. 근데 그것을 이영목 선생님한테 배우라. 그렇구나. 예, 이영목 선생님이 그걸 할 줄 아니까 그걸 배우라. 아, 그게 오컬테이션 관측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보니까 오컬테이션하고 똑같네요. 예, 그러네. 그래서 이제 이영목 선생은 내가 서로 상의는 안 했지만 추측건데 그 기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제 제일 그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주의를 정해놨고요. 그리고 뭐 이제 과학 천문학적으로 의미도 있으니까 이게 별의 반기를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윤태석은 어느 천문대든 이제 천문대가 건설이 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처음으로. 그게 이제 대기 소관 개수구하고 표준화 개수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이후 사람들이 관측하기 편하니까. 그 천문대 특성을 조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윤태석은 이제 그거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별 한 명 별하고 한 명 태양계 어쨌든 별 달의 은폐 현상 관측하고 이러니까 그럼 난 은하를 해야 되겠네. 그래도 남는 게 제일 큰 거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다른 걸 하려고 그 은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뭘 하라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침 근데 논문을 막 읽으니까 그때 서울대학교 천문학과에도 그 천문학과 사무실에 그에 들어온 논문들은 이렇게 전시를 했어요. 나머지 논문들은 도서관에 있고. 그래서 읽어보면 은하에 대한 논문이 많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APJ 보면은 외부나 천문학과 코스몰로지가 지금도 아마 그럴 텐데 거의 3분의 2는 은하에 대한 논문이죠. 요즘 추세가 은하구나. 이제 그래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 안 해줬거든. 국내에서 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렇죠. 연세대도 전문 선생님은 은하다고 부상선언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당시로는 선생님이 은하에 관심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몰랐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은하를 해야 되겠다 싶은데 아마 제가 물어봤던가 뭐 이런데 버켓 박사님한테 교수님한테 물어봤던가 이런 식인데 윤홍승만 들은지 버켓 교수님 직접 들은지 모르겠지만 은하를 하시는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논문을 찾아봤지. 그걸 일일이 물어볼 수가 없어서 도서관에 가서 버켓 교수님 이름으로 논문을 검색을 하니까 그 은하를 하셨더라고. 그것도 스캔하는 방법으로. 그분 자신이 이제 은하하셨고. 그래서 뭐 서피스 브라이트니스 프로파일. 그것도 굉장히 그 당시로는 가장 팬시한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나 대신 좀 큰 망원경이 켜야 되니까 그럼 저런 방법을 쓰면 되겠구나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는 그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망원경을 컴퓨터로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되면 관측 시간을 조정해가지고 전체를 움직이면서 이렇게 스캔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 어떻게 하나 하고 이제 논문을 막 찾아보니까 드리프트 스캔. 그렇지. 더버클레르가 58년도에니까 처음으로 광전 측강이 나오고 나서 광전 측강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별은 했는데 은하는 안 되고 근데 사진보다 훨씬 정밀하니까 은하를 광전 측강을 하고 싶으신 거야. 더버클레르가. 그래서 이제 그분이 58년도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컴퓨터로 컨트롤되는 망원경이 없으니까 그냥 스캔 모드로 그러니까 망원경을 전기시켜 놓고 지구가 자전하면은 이렇게 딱 스캔 되도록 그게 논문이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논문 읽어보고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저도 더버클레르 한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M31을 관측을 했어요. 그게 1979년 가을이에요. 대학원 1학년 때. 그게 내가 관측한 거를 난 아직 남아있고 천문대에 이영목 선생이 가지고 관악산에 가서 선생님한테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이제 관측을 했잖아. 그 전까지 한 건 좀 별 관측하면서 이게 뭐 돼도 된지 기쁜 사람은 안 선생님인데 이영목 선생님이 본인도 기쁜 거지. 그걸 들고 가서 선생님한테 보인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보이려고 내가 들고 갈 때까지 안 기다리고 자기가 먼저 내려가면서 가져가신 거야. 예, 뭐 형님이 너무 기뻐하셨대요. 완전히 익사이트 되네. 예. 우리나라도 이제 은하를 관측할 수 있구나. 근데 제 큰 실수는 그걸 보관을 했어야 되는데. 아, 최초의 기록물. 예. 예. 그걸 내가 잊어먹어 버렸어요. 아, 정말 아쉽네요. 내가 연구실에 한 10년 이상 보관을 했는데, 뭐 청소 같은 거 하다가 내가 없는 사이에, 그게 어쨌든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죠. 저는 천문대에 있던 그 타자기 있잖아요. 예. 타자기. 제가 타자기로 졸업한 마지막 세대거든요. 제 다음부터는 G80인가 하는 CPU가 나와가지고 그 애플 가지고 이제 졸업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 HP 컴퓨터. 예, 그것도 죽었지만 그래도 많은 변화를 학과에 준 그렇죠. 엄청나죠. 중요한 그것도 버케드 교수님의 그 공헌이 물증이 있는 거고 해서 그런 것들 좀 남겨놨으면 좋았을 텐데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코치서라도 어떻게 보관해야 못 쓰더라도 보관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거를 나중에는 처음에는 스텝 차트로 관측을 하고 이제 근데 그건 데이터 읽기가 좀 굉장히 촘촘하게 읽어야 되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더벅거리는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손으로 다 읽어가지고 더벅거리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했는데 저는 나도 이영목 선생님이 선생님 이거 그때 안생이랑 그랬지 않지 홍병이라 그랬지 홍병 이거로 관측하자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컴퓨터로 HP에 물려가지고 포톤 카운트를 하니까 장점이 있었어요. 더벅글레의 경우에는 중간에 개인을 못 바꾸니까 개인이 흐린 쪽하고 밝은 쪽을 다 컵을 못 하거든요. 그 중에 개인 바꾸기 이상해지니까. 그래 가운데가 비어 있어요. 더벅글레의 M31 스캔은. 그동안에 못했군요. 그러니까 그 관측이 가운데는 이제 지나갔는데 개인이 오버돼 가니까 세츄레이트 된 거죠. 세츄레이트 된 상태. 그러니까 안 되는데 저는 이제 그 포톤 카운팅을 하니까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제일 흐린 데에서 높은 데까지는 다 커버가 된 거예요. 뭐 그것도 세츄레이션 될 수 있죠. 더 높으면 되지. 근데 그거는 벗어났는 그거는 그래도 세츄레이트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기로도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개인 한계가 갈 수 있는 그 레인지보다는 포톤 카운터, 포토 캐소드가 이게 커버하는 게 더 넓으니까. 근데 필름 스캔하는 거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필름보다 이게 더 나을걸요?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고요. 정확하기도 하고 깊이도 이게 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필름을 포톤 카운트로 스캔하면 마치 하늘을 보듯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CCD랑 퀀텀 이피션시는 그 당시로는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CCD 훨씬 좋지만 그 당시 퀀텀 이피션시는 CCD가 처음 나올 때는 그래도 뭐 0.9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옛날에는 0.3 뭐 정도. 그러니까 그건 이제 포토 캐소드하고 비슷한 거예요. 포토 캐소드가 0.3 정도니까 사진은 0.00 그러니까 3 정도 한 100분의 1이에요. 코닥의 그 천문 관측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필름이라야 뭐 겨우 아마 0.3% 뭐 그 정도 되겠죠. 그렇죠. 보통은 100분의 1 정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포톤 카운팅이 가장 다이내믹 레인지가 넓게 관측할 그 당시로서는 그 당시에는 그랬죠. 그런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그 포토 멀티플라이어 통과해가지고 뭐 언젠가 선생님을 소백산 천문대에서 뵌 것 같아요. 언젠가. 그래서 프리앰프를 저한테 막 설명해 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 프리앰프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이제 포토 카운팅을 하면 프리앰프를 먼저 거쳐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퍼즐이 좀 끼워집니다.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나중에 후반부 처음에는 이제 DCM프로 관측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포토 카운팅 관측을 했죠. 그러니까 꼭 그걸 컴퓨터를 들고 가야 되고 지고 가야 되고 제가 컴퓨터를 치면은 드라이에서 누군가 재야 되잖아요. 그 누군가는 주로가 윤대성이었는데 고생 많이 했죠.
그래도 제가 좀 뒤에 그 HP 컴퓨터를 쓰는 바람에 네. 선생님께서 논문을 쓰실 수가 있으셨군요. 제가 그 컴퓨터를 망가뜨린 장본인이거든요. 그렇구나. 네. 제가 HP 컴퓨터를 마지막으로 쓴 사람입니다. 어, 제가 망가뜨렸어요.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HP 컴퓨터 다른 비사가 하나 있는데 이게 예. 얼마나 좋은 거냐면 나는 이제 그거로 처음 컴퓨터 배우고 다 해서 그걸 일을 다 했는데 모든 코드를 그걸 짰어요. 뭐 좌표 트랜스포메이션부터 해서 이제 데이터 리덕션 하는 건 모든 걸 그걸 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다 숙달이 돼 있었어요. IBM 360은 안 쓰고 저기 전산실에. 예, 그건 안 쓰고 이거 쓰는데 그걸 알고 내 친구가 갑자기 박사학위 논문 물리학과 예. 최정봉이라는 친구인데 논문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중간 좀 일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계산을 새로 하게 됐어요. 예. 근데 IBM 360까지 보면 빠르게 계산이 안 되거든. 하루에 한 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자주 넣지를 못하죠. 예. 그래서 이제 나한테 찾아와서 이제 큰일 났다. 이거 며칠 안에 이거 계산 새로 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둘이서 2, 3일 그 밤새면서 그 양자각 그 퀀텀 크로모 다이나믹스 QCD. 예. QCD 계산을 했어요. 그거로. 오. 이게 물리학에도 공헌을 했네요. 중요한 공헌을 했어요. 예. 중요한 공헌을 했어요. 그 어느 분이시라고요? 최정봉 교수. 최정봉 교수님. 최정봉 교수가 우리나라 입자 물리학에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거든. 그거로 계산한 그 모형이 예. 그거의 원형이 굉장히 지금도 사람들한테 많이 쓰이는 게래요. 예. 근데 이제 그 스토리가 왜 됐냐면 원형을 피지컬 리뷰에 서미트를 했는데 예.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피지컬 리뷰에서 그걸 리젝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봉래 교수님, 지도교 박봉래 교수님인데 리젝트하는 바람에 황당해진 거예요. 이걸 억셉도 되면 학위를 주기로 했는데. 근데 됐죠. 그래서 모르겠어. 그래서 정부민은 자기 결코 틀릴 리가 없다는 거야. 예. 근데 그 핸드라이팅 계산을 많이 해가지고 그 하드론들을 분류하는 거였던 것 같은데 그 컴퓨터들 다 맞추면서 예. 그런데 아마 정부민 얘기는 하도 복잡해서 귀찮고 한국에서 전혀 모르는 애가 무명이 제대로 검토도 안 해보고 그냥 아마도 그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박봉 교수는 제 공부 믿으니까 그런데 좀 간단하게 해가지고 그대로 이제부터는 그대로 해서 하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예. 그렇게 좀 간단하게 좀 바꿔서 네가 다시 계산하면 좋겠다 해서 새로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예, 갑자기. 근데 나중에 지중미가 뿔 따고 나가지고 화가 나서 예. 유럽에 있는 조그만 학회지, 좀 덜 알려진 학회지에다 똑같은 그대로 원논문을 또 보냈어요. 예, 서버트했는데 그게 억셉도 돼서 제대로 계산해봐서 억셉 됐는데 예. 작은 학회라서 별로 안 알려졌어요. 예. 그러나 20년 좀 지나서 독일 사람이 똑같은 계산을 한 거야. 근데 보니까 20년 지나서 이제는 왜? 그래요? 그러니 보니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과거에 있었어. 예. 그래서 제 논문이 세계에 알려진 거예요. 오히려 그분한테 고마워야 될 일이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외국에서 막 초청도 하고 해서 가서 인바이트도 하고 그랬거든. 글쎄, 학생 때 벌써 그런. 예, 그 대단한 친구예요. 예. 그러니까 박사학위 논문이 그렇게 중요한 논문이었는데 어쨌든 그 친구가 살아남은 거는 그렇네요. GPA가 살려준 거예요. 잘못했으면 졸업도 못 하시면. 졸업도 못 할 뻔했는데 그 내가 이제 여러 자세히 아는 이유가 나중에 김윤배라고 성균관대 알죠? 예. 그 친구가 나를 아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캐주얼리 디스커넥트 돼 있는데 어떻게 아냐니까 김윤배 교수님이 왜? 최종배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때 HP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하기로 썼다는 얘기를 박분류 교 사단에 자기들 사단에 부르대. 박분류 사단의 마지막이 김윤배고 위가 최종범이에요. 처음이. 예. 그 사이는 다 알겠네요. 그렇겠죠. 최종범 이해찬이 취재학번이거든. 예. 그 막내에 해당하는 게 그 당시로는 김윤배인데 예. 박분류 교수님 무슨 행사에 그게 무슨 칠순이든 뭐 이런 거겠죠. 해갑이나 이런 행사에 종범이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행사에서 본인은 정말 잊어버릴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죽었다 살아난 그런 경험이시겠네요. 예, 그래 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천문학과 HP 얘기를 하고 내가 같이 둘이서 2, 3일 동안
자기가 코딩을 포트런 코딩을 해주면 예. 그걸 내가 HP 언어로 바꿔가지고 코딩한 거거든. 그렇게 소중한 그 장비를 제가 망가뜨려서 정말 저는 늘 그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삽니다. 예. 그날 제가 석사 마지막 논문, 저도 이제 며칠 안 남은 상태였는데 밤새도록 하다가 집에 가서 잠만 자고 아침에 가서 또 돌리고 그런 상태였는데 아침에 방 온도가 너무 낮았어요. 너무 낮은 상태에서 제가 그 컴퓨터를 이제 가자마자 팍 켰는데 이게 딱 죽는 걸 제가 느꼈어요. 이게 빨간 불이 딱 들어오면서 안 꺼지고 계속 있는 거예요. 에러가 난 상태로.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그 HP 쓴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나보다 방생까지구나 그러니까. 네, 딱 그럼 내가 제일 먼저 썼고 물론 내하고 같은 이영목 선생하고 나하고 썼는데 이영목 선생은 그거 많이 안 쓴 게 IBM 360을 썼거든. 중간에 또 나가시기도 했고 370을 쓰고 있고 나는 이제 그거 쓰는 것보다 이게 편하니까 이거 썼고. 저는 이제 태양하고 레이타입스타의 컨벡션 존 계산하면서 거기서 아주 그냥 많이 썼습니다. 그랬구나. 그리고 그 컴퓨터 옆에 또 그 플로터도 있고 다 있잖아요. 플라터가 있는데 그래프를 또 읽어서 맞아, 그때 디지타이저. 예, 디지타이저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테이블이 나오는 수치가 나와요. 맞아요. 그럼 옛날에는 이제 남이 그 출간한 논문에 있는 그림을 자로 재가지고. 예, 자로 재고 이랬는데 이제 그게 이제 해주는 거죠. 그걸. 나도 그거 그것도, 많이 이용했어. 네, 아주 신기하고 플라터도 이렇게 팔이 가가지고 빨간 펜 끌어다가 그리고 파란 펜 딱 그것도 뭐. 예, 아주 좀 신기했습니다. 그 천문학과 그 당시 그 시스템이 예, 굉장히 좋아서 서울대 내에도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예. 제가 듣기로는 공대에 전산과든가 무슨 과가 딱 하나 그 HP를 가지고 있고 예. 없었다 그랬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앞서 있었어.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석사 주제로 그 스캔을 이제 그 드리프트 스캔을 하셨고 네. 그 박사 과정은 이제 또 훨씬 더 뒤로 좀 박사 과정은 이제 오랫동안 그래서 하셨나요? 제가 이제 그 81년도에 부산대 내려간 다음에 1년 동안 정원사하고 예. 전임을 하려고 하니까 다시 대학원이 들어왔어요. 1년 쉬고 난 다음에. 1년 쉬고 박사 과정으로 들어오신 거죠, 박사를 이번에는. 들어와서 이제 그 논문을 해야 되는데 지도 교수는 이시우 교수님 이시우 선생님을 바뀌셨고 바뀌었고 예. 또 주제는 난 여전히 언어를 하고 싶어가지고 네. 이시우 교수님은 언어를 안 하시니까 그래도 뭐 성단이셨나요? 예? 성단이셨나요? 성단 하셨죠. 구상성단. 그렇지만 뭐 예. 환청을 하시니까 예. 지도 교수님도 문제가 없었고 해서 근데 그때 윤홍수 교수님 다리를 넣어줘가지고 예. 그 일본 동경천문대 동경에 가셨죠. 동경대학 그래서. 기소천문대를 이용할 수 있게 다리를 넣어주셔가지고 예. 그래서 동경천문대를 한 2년 다녔죠. 예. 그래서 바드 갤럭시를 예, 이제 주로 예, 그렇죠. 건축하셨고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예, 우리말로 하면 막대 은하의 표면 측강. 대안의 표면 측강. 예. 그러면 이거는 2D 스캔이 되겠네요. 그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찍어서. 스미트 플레이트로 사진을 찍어서 예. 그걸 소위 PDS라고 사진 농도를 2D로 읽는 예. 기계를 컴퓨터로 제어하는 기계가 있어요. 예. 그 서울대학교도 나중에 하나 구했는데 그 기초과학 무슨 걸 그러니까 구했는데 이제 그 당시는 우리 이 핸드폰 카메라처럼 이런 CCD 그거 없으니까. 소자가 없으니까 예, 예. 그렇게 해야 되죠. 사진을 찍어서 스캔해가지고 예. 2D 스캔을 해서 그걸부터 2D 광도 분포를 예. 구하고 그걸 이제 좀 모델링을 해가지고 예. 분석하는 그런 거죠. 그럼 그렇게 데이터를 얻으셔서 이제 그러니까 막대 나선은하의 표면 측강을 해서 거기서 어떤 사이언스를 하게 되는 거죠? 주사이언스가 이 막대하고 다른 컴포넌트하고 어떤 상관계가 있는지를 보고 싶었어요. 막대도 있고 벌지가 있고 뭐 링 있는 놈도 있을 예, 거고 예. 바깥에 디스크가 있고 예, 그래서 그런 다른 구조들하고 거기에 막대 스트렝스와 어떤 관련이 되는지 막대도 이제 또 스트렝스가 있고 또 모양도 있겠죠. 그걸 하고 싶었던 거죠. 그 당시까지는 막 뭐 그런 연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막대가 이게 축대층이 아니니까 딴 것들은 좀 관측해서 전부 다 원D 프로파일을 가지고 예. 분석하면 되는데 예. 막대만 그게 안 되니까 잘 안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일을 했었죠. 막대 세기를 좀 제하는 방법을.